노화라 생각했던 증상들, 사실은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입맛이 없으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도 맑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또 어떤 날은 어지러워서 걷기도 조심스러웠다면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이러지 뭐 하고요. 그런데요, 그 증상들 꼭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노화로 오해하고 중요한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거든요. 특히 약을 3개 이상 드시고 계신 분들, 조용히 부작용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수면제. 이 중 3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다면 몸이 힘든 이유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피곤함, 소화불량, 입마름, 기억력 저하. 이 모든 증상이 약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몸의 변화를 늙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바람에 약의 부작용을 의심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약 조합이 위험한지,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는 무엇인지, 절대 끊으면 안 되는 약과 조절 가능한 약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약을 스스로 점검하는 아주 쉬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내 몸을 망치는 약이 있는지 지금 이 영상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졌을까요? 처음엔 약이 한두 개였죠? 혈압약 하나, 위장약 하나? 근데 어느새 약 봉지가 두툼해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보다 약 먼저 챙기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방전을 보면 이름도 어려운 약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먹고 나서도 몸이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시키는 대로 먹습니다. 왜 이렇게 약이 많아졌을까요? 처음엔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하셔서 약을 받았죠. 그러다 검진에서 당 수치도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고 당 조절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가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위산 억제약도 들어가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더니 수면 유도제도 처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이 3가지, 4가지, 5가지. 어느새 매일 먹는 약이 6가지가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몸 안에서는 그 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어지럽고 위장약이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약을 덧붙이는 일도 흔합니다. 그 결과 원래는 필요 없던 약까지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병을 기준으로 약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속이 쓰리면 위장약, 당 수치가 오르면 당뇨약.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서 처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약의 조합을 조절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내과에서 받은 약과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 심지어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약이 서로 겹치거나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점검해주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보니 우리 몸만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 드시고 다음에 오세요. 불편하면 다시 오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약을 계속 더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약들이 정말 내 몸에 다 필요한 걸까?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피로, 식욕부진, 입마름 같은 증상이 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을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몸. 그게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몸에 진짜 필요한 약과 지금쯤 조절해도 되는 약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노화가 아니라 약 부작용이라고요? 피곤한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밥맛이 없는 것도, 입이 자꾸 마르는 것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멍한 것도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며 넘겨왔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때문에 몸이 그런 건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요. 특히 약을 3개, 5개 이상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 부작용을 견디느라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게 바로 입마름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우울증약, 감기약, 알레르기약에는 침샘을 마르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자꾸 바싹바싹 마르고 침이 안 나오면 음식도 잘 못 넘기고 입안도 자주 헐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압을 너무 낮추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걸을 때 휘청이는 건 부작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억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항불안제, 수면제, 정신과 약물 중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 때문에 치매처럼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도 많이들 겪으시죠? 특히 진통제나 철분제, 칼슘제, 항우울제에는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거나 가스를 차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복용 중인 약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모두 노화 탓만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약만 늘려가게 되죠. 입이 마르다, 입안이 헐고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약해진다, 어지럽다, 넘어질까봐 걷는 걸 줄인다, 근육이 빠진다, 머리가 멍하다, 대화가 줄고 기억력은 더 떨어진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시작이 약 부작용이었다면 어떨까요?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약이 지금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절대 끊으면 안 되는 약, 그리고 조절 가능한 약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려. 약 아무거나 끊으면 더 위험합니다. 약이 문제라면 아예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약이나 멋대로 끊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드셔온 약들 중에는 몸이 그 약에 의존 상태가 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약, 이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혈압 좀 괜찮네? 하고 끊으면 오히려 혈압이 반동성 고혈압처럼 확 치솟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뇌출혈,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검사 수치가 좋아졌다고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며 끊어버리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눈, 신장,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길이죠. 갑상선약, 심장약, 항응고제, 뇌전증약. 이런 약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환자 마음대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조절이 가능한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제, 진통제, 위장약, 우울증 관련 약인데요. 이런 약들은 처음보다 늘어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이 안 온다고 며칠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먹지 않으면 잠이 더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약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위장약도 비슷합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고 그걸 끊으면 도리어 속이 더 쓰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더 나빠졌나? 오해하고 약을 더 달라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은 부작용이 아니라 의존성에 가까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간격을 늘리거나 대체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써야 해요. 그냥 혼자 끊었다가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오고 속이 뒤집어지듯 아프면 다시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무조건 끊으라는 것도 무조건 계속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약은 반드시 유지하고 어떤 약은 점검해서 줄여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혹시 약봉지에 있는 약 이름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약이 왜 처방됐는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지금도 증상이 그대로인지, 그걸 모른 채 그냥 주니까 먹는다고 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먹는 약이 문제 있는 조합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체크입니다. 내가 먹는 약 정말 다 필요한 걸까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자세히 묻기 부담스러우시죠? 이 약은 왜 먹는 건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입에 맴돌다가도 꺼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내가 먹는 약을 점검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약봉지 한번 꺼내놓고 같이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첫째, 이 약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가? 약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증상이 사라졌어도 약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위염이 심해서 위장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증상이 좋아졌다면 그 약은 아직도 필요한 걸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약봉지에 적힌 날짜를 보시고 가능하다면 약 복용 일지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언제부터 먹었는지, 왜 먹기 시작했는지 적어두면 병원에 가서도 훨씬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바로 생기나?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하루만 안 먹어도 머리가 아프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아예 잠을 못 자고 진통제를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못 움직일 정도라면 그건 지금 내 몸이 그 약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일 수도 나쁜 의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왜 의존하게 됐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약사나 주치의에게 그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는 없는지 꼭 물어보세요. 셋째, 비슷한 약이 중복되어 있진 않은가? 약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성분이거나 비슷한 계열 약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제, 치과에서 받은 소염 진통제, 내과에서 받은 근육이완제, 이게 모두 비슷한 계열의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드시면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속이 쓰리고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건 혼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 중복 확인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약들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약사님들이 다 확인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 해보셔도 내가 그냥 먹고 있던 약들 중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게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약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먹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다음 단계에서는 약을 줄이고도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을 줄이고도 건강하게 사는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약이 많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생활 속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너무 어렵게 들리죠? 생활 습관 바꾸세요. 운동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말은 쉽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쉬운 것부터 약을 줄이고도 몸이 편안해지는 작은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딱 정해 두세요.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일수록 아침 약, 식후 약, 잠자기 전 약, 정해진 시간 없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들쑥날쑥하고 속도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한 장짜리 복약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손글씨로 적어도 좋고 복지센터에서 주는 복약표 활용해도 됩니다. 밥 먹고 30분 뒤에 이 약, 잠자기 1시간 전에 이 약, 이렇게 정리해 두면 약의 흡수도 훨씬 안정되고 약이 잘 듣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 15분은 몸을 움직이세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신장과 간이 그 약을 해독하느라 무리를 많이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수분과 혈액순환이에요. 하루 5잔 이상의 물, 식사 중보다는 식사 사이에 나눠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이렇게만 해도 약 성분이 잘 빠져나가고 몸속 순환이 원활해져서 약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다리 저리거나 근육이 뻣뻣한 분들은 잠자기 전 10분간 다리 주물러 주기만 해도 진통제 복용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셋째, 나의 약 생활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하루 3끼를 어떻게 먹는지 기억 안 나듯이 약도 그냥 먹었다는 기억만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을 바꾸거나 줄이려 할 때 정작 스스로도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약 일지를 쓰면 진짜 많은 게 보입니다. 오늘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그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하루 1분이면 됩니다. 그걸 한 달만 모아도 이 약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네? 수면제는 안 먹은 날이 더 개운했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가장 정확한 건강 정보가 됩니다. 이분은 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도 이 기록에서 시작되거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실천법 복잡하지 않죠? 약 복용 시간을 정해두고 물과 움직임을 늘리고 내 약을 기록해 보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약에 끌려가는 인생에서 약을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에 끌려가지 마세요. 약을 다스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약을 3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하고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다는데 몸은 힘들고 그게 혹시 약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약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약이 많을수록 보호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져도 좋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건지, 지금도 꼭 필요한 약인지 이제는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약은 내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에 이끌리는 삶에서 약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는 그 첫걸음,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식사 시간과 약 시간 정해두기,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기,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을 한 줄씩 노트에 적어보는 것. 이 작지만 소중한 습관들이 당신의 몸을 더 편안하게,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이 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을 아끼는 법을 알면 약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조금씩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